김민재의 주가가 치솟다 보니까 한 해외 축구 유튜버는 김민재의 축구 능력을 면밀히 평가하는 컨텐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구독자가 5만 명이 넘고 일주일에 축구 선수 한 명에 대해서 분석해서 올리는 채널인데 보이는데, 한 컨텐츠가 30만 조회수도 나오기도 하고 김민재는 8만 조회수를 넘었습니다. 과연 이 축구 유튜버는 김민재를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했는데요. 우선 해외 매체들의 보도 때문에 김민재가 맨유를 갈 것으로 예상하고 맞는 듯 보이면서 바란, 리산드로와 맥과이어를 비교하듯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헤딩에 관해서는 롱볼 경합을 즐기는 선수라고 하고, 혹여나 경합에서 밀릴 때에도 상대가 마음 편하게 공을 획득하는 것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 선수라고 했고, 특히 페널티 박스 안에서는 정확한 예측 능력과 용맹함 때문에 최후의 수비 상황에서도 큰 공을 세운다. 김민재가 실수하기를 바라는 건 아주 헛된 희망일 뿐이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위치 선정 능력에 대해서도 상당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김민재는 수비에서 많은 역할을 하는데 나폴리같이 빠른 템포의 팀에 잘 어울리는 선수다. 그가 수비할 때 보여주는 역동성 덕분에 나폴리가 수비 라인을 높이 올릴 수 있다. 김민재는 후방에서 루즈볼을 대부분 알아서 처리한다.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볼 경합에서도 대부분 승리한다. 김민재는 매우 끈질기다. 다가오는 공격수를 밀어낼 수도 있고, 그가 넓은 공간에서 자리를 잘못 잡았을 때 원 위치를 회복하는 속도도 빠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볼 경합 능력도 인정받았습니다. 김민재의 볼 경합 능력은 전반적으로 매우 훌륭하다. 파울을 잘 하지 않고 태클도 가끔 하지만 자주는 안 한다. 그는 공격적으로 달라붙는 스타일인데 마치 농구 선수처럼 딱 달라붙어서 자신의 발로 공을 쳐낸다. 김민재는 전사의 심장을 가졌고 슛을 막기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진다. 볼 소유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카이저라는 별명은 김민재에게 잘 맞는다. 그는 짧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나가는데 센터백이라고 하기에는 엄청난 양의 패스를 끊임없이 주고받는다. 패스 범위 안에 있는 수비형 미드필더나 다른 선수들에게 앞뒤로 패스하는데 이게 억지로 볼을 돌린다거나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그는 상대방의 압박을 당할 때에도 공 없는 움직임을 통해서 패스를 받을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한다. 가까운 패스길이 막혔을 때에도 김민재는 전방을 향해 꽤 좋은 패스를 하기도 한다. 맨유의 맥과이어 비교할 때 김민재는 볼을 질질 끌지 않는다. 항상 날카롭고 빠르고 정확하게 볼을 다룬다고 느껴진다. 필요할 때면 왼발도 사용하는데 덕분에 패스 각도를 잘 만들어낸다. 창의성과 드리블에서는 다소 아쉽다는 평가였습니다. 단순한 빌드업 플레이를 넘어선 경기 진행 능력 측면에서 볼 때 김민재는 종종 공간을 향해 패스하거나 공격수의 발을 향해서 패스한다. 그는 오버래핑을 적극적으로 하는 그런 유형의 센터백은 아니다. 김민재는 공을 가지고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는 유형의 선수다. 그러나 가끔은 무모해 보일 정도로 여러 명의 선수를 제치고 높이 올라가는 모습이 포착된다. 그래서 김민재의 드리블 성공 확률은 평균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롱패스 능력에 대해서도 의외로 박한 평가를 내렸는데요. 김민재의 롱패스 스탯은 기록상으로만 보면 완벽해 보인다. 솔직히 0점이 잘 맞는 날에는 엘리트 수준의 롱패스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엘리트 수준까진 아니다. 득점력에 대해서는 라파엘 바란보다 더 위협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민재는 공이 땅에 있을 때 그렇게 위협적인 득점원은 아니다. 가끔 미친 듯한 질주를 보여주지만 슈팅까지 이어지는 일은 거의 없다. 공중볼 상황에서 득점하는 능력은 요즘에 라파엘 바란보다 한 수 위다. 전술적 역량은 말할 필요도 없죠. 매우 뛰어나다는 평가였습니다. 전술적으로 나폴리는 4-3-3을 쓰는데 김민재는 가끔 오른쪽 센터백도 맡았지만 주로 왼쪽 센터백으로 출전했다. 김민재는 나폴리가 라인을 올려서 높은 곳에서 플레이할 수 있도록 나폴리 뒷공간을 모두 커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김민재는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세기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정도의 수비수는 아니다. 그의 특성을 볼 때 리디거 같은 유형의 월드 클래스 수비수가 될 수 있다.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보디가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다. 리산드로 마르티네즈 맡은 역할은 오히려 김민재에게 딱 맞는다. 김민재가 이탈리아 리그에서는 핵폭탄 같은 에너지를 보여준 건 사실이지만 프리미어리그의 공격수들이 더 빠르고 일정도 더 힘들기 때문에 똑같이 플레이할 수 있을지는 김민재 본인에게도 시험일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때요? 충분히 납득이 되는 분석이죠. 김민재가 진짜 레전드로 남기 위해서는 팀 빌드업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슈팅으로 득점까지 하는 게
과제가 되겠네요. 네. 김민재가 어디를 가든 지금보다 득점을 더 많이 하는 위협적인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근 김민재는 맨시티의 관심까지 받으면서 행선지에 혼란이 생기기도 했는데요. 미넨이 위기감이라도 느낀 것인지 김민재의 미넨 이적이 거의 끝났다는 해외 기자들의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미넨 소식에 정통한 플렉텐버그 기자는 스카이 스포츠 독일을 통해서 김민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미넨으로 이적할 가능성이 높다. 미넨은 며칠 안에 김민재의 이적을 마무리 짓고 싶어하며 협상 모두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 완전히 긍정적이다. 김민재도 미넨에 가고 싶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합류하기 직전이다. 2028년까지 이어지는 5년 계약을 맺을 것이라면서 김민재 미넨 이적을 확신했습니다. 말이 많았던 돈 문제에 대해서도 김민재 이적료는 5천만 유로이며 바이에른에서 그는 연간 세후 1,000만 유로에서 1,200만 유로 수준의 급여를 받을 것이라면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한번 언급했죠. 독일의 유력 매체인 빌티지에서도 바이에른과 김민재 측의 협상이 긍정적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합의가 될 수 있다라면서 김민재의 미넨 이적 가능성을 80%라고 점치는 모습이었고요. 프랑스 매체인 RMC 스포츠의 파브리스 호킨스 기자 역시 김민재가 미넨으로 이적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미넨은 몇 명의 눈여겨봤던 수비수들에게 영입 철회를 알렸다. 미넨은 김민재와 완전한 계약 성사를 앞두고 있다. 미넨이 김민재에게 5년 계약을 제안했고 바이어 금액은 4,700만 유로다. 김민재 연봉은 세전 1,700만 유로, 에이전트 수수료는 1,500만 유로다라면서 미넨이 자신들의 영입 명단에서 김민재를 제외한 다른 수비수들을 모두 지웠다고 밝힌 겁니다. 게다가 김민재 에이전트 역시 미넨을 제외한 다른 구단들을 향해서 김민재를 영입 명단에서 빼달라는 의미심장한 요청을 했다고 하네요. 바이아웃 금액이나 연봉 액수 같은 경우 여전히 조금씩 오차가 있긴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죠? 독일의 소득세율은 45%로 알려졌는데 김민재는 외국인이기도 하고 분데스리가의 정책도 따로 있을 거라서 이게 아주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45%라고 생각하고 세전 연봉 1,700만 유로에 대입하면 세후 연봉은 935만 유로가 나오죠. 최초로 김민재 연봉을 공개한 아우나 기자가 말한 금액과 거의 대동소이한 금액입니다. 이로써 김민재 연봉에 대한 왈가왈부는 끝났습니다. 맨유가 세전 연봉 900만 유로로 김민재를 영입하려고 했었는데 미넨은 시원하게 그 2배를 지르면서 김민재를 데려가게 됐네요. 김민재는 7월 5일에 퇴소하게 되는데 그때부턴 기자들도 가만두지 않을 테니까 실수하지 말고 멘탈 강화시켜서 B클럽으로 가는 길을 잘 감당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